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 먼저 노영민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꼭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농지를 우리나라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뭐 농업 경영이 영리 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윤리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취미 활동이거나 또는 차후에 농업 경영을 하고 싶은 자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하고 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농지법상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영리성 유무는 농업 경영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저 부지에서의 영농 활동은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은 농지법상 농업 경영의 정의 자체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서 영리성을 실장님 요건으로 잘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양산으로 내려가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농업 활동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농업 활동은 할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영리 행위는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영리 예. 행위가 아닌 농업 활동 취미라 하더라도 그 자가 소비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농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향후에 퇴직한 후에 내가 농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고요.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 농업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상조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좀 코로나가 사실은 8월 15일 이전에 사실 뭐 두 자릿수로 있다가 이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 뭐 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틀 동안 한 200명대로 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건지 아니면 또 돌발 변수가 있어서 향후에 더 늘어날 악화될 조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완전한 봉쇄 전략을 취하지 않는 한 소규모 클러스터가 아마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 등의 그런 행위는 국민들께서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향후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정도의 상황이 조금 한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질문했었던 우리 존경하는 신영대 의원님 말처럼 8월 15일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보다 연착륙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대구의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인천의 지자체 우리 그 상황을 보니까 진단 검사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8%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차후에 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구 신천지 때와 다르게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아마도 종교적 신념에 또 정치적 이유까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본 의원이 합니다.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는 이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인데 이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에 그치는 그런 좀 약한 처벌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 신천지와 다르게 이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참여를 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사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 정광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시의 전임 시장을 지냈던 분도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 지낸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이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수용을 해서 받은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됐지만 그 외에도 많은 선출직이었던 분들이 지금 현역이거나 또는 전임인 경우에 이런 이행 명령을 만약에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K방역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의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염 우려가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조속한 검사를 요청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 즉 방역 방해 혐의로서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이 사회적으로 악영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연루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공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앞서서 그 김태흠 의원님 이제 발언 중에 이런 돌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제3자가 듣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당 간에 서로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로가 양당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의사 회의록에서도 좀 삭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